우리가 흔히 보는 비극적인 한국 영화와는 달리 방문객들은 한국 사람들의 매우 흥미롭고 재미있는 성격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빠 무슨 짓을 하려고 그래? 한국 남친에게 이별 선고했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데. 이곳에는 아리따운 미모의 스페인 여성과 한국인 남자가 좋은 분위기에서 즐거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 좋게 식사를 마친 남녀는 갑작스럽게 표정들이 어두워지며 심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는 스페인 미녀 여성이 한국인 남성에게 이별을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정적이 흐르던 이곳에서 한국인 남성은 스페인 여성에게 다급하게 무언가 이야기를 하더니 자리를 뛰쳐나가고 맙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한국인 남성이 자리를 뛰쳐나간 이유를 알게 되죠. 스페인 여성은 크게 경악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서글프게 눈물을 보이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들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 아빠. 좀 천천히 좀 해. 그러다 다치겠어. 이렇게 다혈질의 성격이 급한 아빠랑 엄마는 어떻게 연애하고 결혼했어? 정도가 심해도 너무 심해. 저는 스페인에서 미술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카타리나 로페스라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미성년자일 때 돌아가셨습니다. 성격이 매우 다급하고 다혈질적인 성격의 아버지셨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그런 성격 때문에 심장질환을 얻으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유를 알게 된 이후부터는 저희 주변에서 아버지와 같은 다급한 성격을 지닌 사람들은 서서히 인연을 끊기에 이르렀습니다. 더는 저에게 있어서 소중한 사람을 잃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이 생긴 탓이었어요. 저는 학창시절부터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남자들의 고백을 받는 나름 인기 있는 여자였습니다. 제 입으로 그런 말을 늘어놓으니 참 민망하네요. 하지만 사실이니까요. 그런 저였지만 의외로 남자를 사귀어 보지도 못한 연애고자였습니다. 오히려 너무 과하다 보면 모자란 것만 못한 탓이겠죠. 그런 저에게 언제부터인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제 주변에서는 제가 이 남자를 만나고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남자는 한국인 남자였는데 키도 그리 크지 않았고 외모도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남자였거든요. 제가 이 남자에게 반한 이유는 단 하나. 너무나 친절하고 배려심이 깊다는 이유였습니다. 물론 저에게 접근한 다른 남자들도 처음에는 저를 꼬시기 위해서 친절한 척을 했지만 조금만 대화를 나눠보면 그것이 진심인지 가짜인지 금방 탄로나는 법이죠. 그렇게 저는 한국인 남자와 사랑에 빠졌고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고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그 일들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저는 한국인 남자친구의 모든 점이 마음에 들었지만 한 가지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남자친구의 성격이 너무나 급하다는 것이었죠. 꼭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이 날 정도로 말이에요. 어느 날은 지인들을 불러서 남자친구와 돼지고기구이 식당에서 고기를 구워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글쎄 남자친구는 고기가 익지도 않았는데 피가 흥건한 채로 자꾸 집어먹는 거 아니겠어요? 좀 익으면 천천히 먹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남자친구는 이 정도면 먹어도 돼 라며 허겁지겁 먹기에만 바빴죠. 사실 저야 고기 따위 천천히 먹으면 그만이지만 지인들 앞에서 저러니까 뭔가 창피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신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제가 이 문제로 여러 번 남자친구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지만 그때마다 남자친구는 한국 남자들은 원래 다 그렇다는 말만 반복했죠. 저는 도저히 이 상태로는 스트레스가 심하여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의 다급하고 다혈질적인 성격을 고쳐보기로 작정했죠.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인 남자친구를 적절하게 설득해야만 했습니다. 오빠, 나 할 말 있어. 오빠는 오래 살고 싶지 않아? 오래 살고 싶으면 내 말대로 해야 해. 오빠는 성격이 너무 과하게 급해. 알아 나도.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성격이 급하다는 거. 하지만 오빠는 내 남자친구잖아. 나는 내 남자친구가 일찍 죽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성격이 급한 사람은 느긋한 사람에 비해서 관상동맥 질환에 걸릴 확률이 2배나 높아. 이건 과학적인 연구 결과에 의한 거니까 확실해. 게다가 우리 아빠도 그랬으니까. 지금부터 고치지 않는다면 나중에 크게 후회할지도 몰라. 저는 거짓말을 통해서 남자친구를 설득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의사를 통해 들었던 팩트였죠. 이것으로 아마도 오빠가 깨우치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만의 큰 착각이라는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게 되었죠. 처음에는 남자친구도 저의 그런 이야기에 놀라는가 싶더니 공감해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딱 그날 하루뿐이었어요.
자기야, 아직 멀었어? 무슨 화장을 그렇게 오래 해? 이러다 오빠 늙어 죽겠다. 빨리 나와. 누가 들으면 제가 화장을 수십 년 동안 하는 줄 알겠네요. 그래도 어제 하루 동안은 느긋한 오빠를 보는 게 참 좋았는데. 그래, 오빠도 아예 희망이 없는 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면 아마도 성격을 고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오빠의 성격을 좀 더 느긋하게 바꿀까 하는 고민을 하던 때였습니다. 저는 우연히 신문 광고 하나를 보고 바로 이거다 라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제가 본 광고는 한때 엄청난 유행으로 번졌던 명상 클래스에 관한 광고였습니다. 강의를 듣는 수업료 금액이 상당히 비싸서 평소에 저였다면 감히 그런 클래스를 돈 주고 듣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의 문구가 저를 확 끌어당겼죠. 이 명상 클래스를 완료하고도 당신의 성격이 침착하고 느긋해지지 않는다면 클래스 비용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이런 엄청난 자신감이라니. 명상이고 뭐고 저런 것도 전부 다 비즈니스일 텐데 효과가 없다면 100% 환불을 해준다니. 당시에 이런 광고를 본 적은 처음이라서 정말이지 매우 놀랐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저도 모르게 이미 명상 클래스에 결제를 해버린 뒤였습니다. 처음에 남자친구는 남자가 무슨 이런 걸 하냐며 강한 거부 반응을 일으켰지만 이미 클래스 수강권을 끊은 상태고 아주 비싼 금액을 주고 결제했는데 환불도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미간의 인상을 찌푸리던 남자친구가 마지못해 알겠다며 명상 클래스를 같이 듣기로 했죠. 그런데 제가 들었던 그 명상 클래스는 의외로 효과가 좋았습니다. 기적적으로 수업을 듣는 동안에는 다급하고 다혈질적인 남자친구의 성격이 조금씩 느긋하게 변하는 게 눈으로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좋아. 이대로 조금만 더 밀어붙여서 완전히 성격을 개조해야겠어. 그렇게 행복한 상상을 하던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크게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남자친구가 이직을 하게 되면서 명상 클래스를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되었거든요. 새로 이직한 회사가 거리도 멀었고 이직 후에 이런저런 일 때문에 야근하는 날들이 잦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남자친구는 또다시 원래의 다급하고 다혈질적인 성격으로 돌아와 있었죠. 사람의 성격이라는 것은 그리 쉽게 변하는 건 아닌가 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남자친구에게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죠. 알게 모르게 저도 서서히 지쳐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지금의 남자친구를 사랑한다지만 더는 저에게도 무리였던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인연이 여기까지일지도 모른다는 다소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남자친구와 이별하게 되는 순간이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누군가는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남자친구 성격이 좀 급하면 어떠냐고. 그게 그렇게 이별까지 생각해야 할 큰 결함이냐고요. 하지만 적어도 저에게는 그랬습니다. 과거 돌아가신 아버지의 영향 때문인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한 다급한 성격을 내비치면 저는 언제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상대도 상대이지만 저 자신도 그것으로 인해서 병들어가는 것이 느껴지니 어쩔 수가 없었죠. 그렇게 저는 어쩌면 서서히 남자친구와의 이별을 혼자서 준비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니와 남친을 동반하여 오랜만에 외식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실 이날 저는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선고할 예정이었죠. 그런 자리에 어머니를 데리고 온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어머니가 한국인 남자친구를 아주 좋아하셨고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식사라도 같이 해드리려는 저의 이기적인 작은 배려라고 할까요? 하지만 그날 저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정말이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즐거운 식사를 했습니다. 남자친구에게는 정말 미안했지만 이미 어머니에게는 이별하리라는 것을 이야기해둔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도 그런 선택을 한 이유에 대해서 캐물었고 다시 생각해보라는 말까지 하셨지만 저는 그 선택을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어느 정도는 저를 이해해 주셨습니다. 제 주변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두 번 다시는 그런 식으로 잃고 싶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셨으니까요. 문제는 식사가 끝나갈 무렵 너무나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아니, 사실은 찾아온 줄도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식사를 끝내고 먼저 집으로 돌려보냈고 저와 남자친구 둘만 남은 시점에서 저는 마침내 이별을 고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어요. 오빠의 그런 다급하고 다혈질적인 성격이 싫다고. 이기적이라고 생각해도 어쩔 수 없다고. 처음에는 남자친구도 꽤 충격을 받은 듯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고 그저 나를 바라보았다가 애꿎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게 전부였죠. 아마도 짧은 사이에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더욱 미안했죠. 저는 오랜 시간 혼자서 고민하고 이기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지만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었을 테니까. 그렇게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던 남자친구는 갑자기 무슨 일인지 크게 당황하며 저의 어머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셨냐고. 집으로 들어가신 거 확실하냐고.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흥분하기 시작하니 다급한 성격이 도진 듯 했습니다. 앞뒤 말을 다 잘라먹고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곤 저에게 간다는 말도 없이 그대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남자친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 성격 때문에 이별까지 고하는 이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니 오빠도 이대로 나와의 이별을 받아들이겠다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제 인생에서 절대 잊지 못할 충격적인 경험을 했고 이별을 고했던 남자친구는 더 이상 저의 남자친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별을 고하던 그 남자는 이제 저의 침실까지 공동으로 점유하는 점유자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우리는 그날 이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혼했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별을 고하던 그날 오빠는 핸드폰에 찍힌 이상한 문자를 확인하고 다급하게 흥분하기 시작했었다고 했습니다. 그 문자의 발신인은 다름 아닌 저희 어머니였죠. 그런데 평소와는 조금 다른 문자 내용에 이상함을 느끼고 답장을 했는데 더 이상 답이 없자 화장실로 가서 급하게 전화를 걸었고 어머니가 집으로 가던 중에 뇌졸중 증상을 보이며 길에 쓰러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그리고 곧바로 뛰쳐나가 구급대에 연락을 취하고 뛰어서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갔다고요. 그곳에서 다급하게 응급 조치를 취한 덕분에 어머니는 골든타임을 넘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어머니는 지금 우리의 곁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죠. 그것도 아주 우리 남편의 진정한 팬이 되어서 말이에요. 카타리나, 너 남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니? 좀 더 존중하지 못해? 성격은 김서방이 아니라 네가 고쳐야 해. 우리 김서방 성격이 얼마나 좋은데 그래? 두 번 다시 김서방한테 그런 거를 뭐라고 하지 마. 알겠지? 한국인에게는 천사도 존경할 만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친절하고 총명하며 겸손합니다.